이번 시간에는 3장 확률 변수와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라는 것과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분포가 확률 변수의 분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확률 변수라는 걸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는 표본 공간 S 위에 정의된 실가 함수입니다. 그것을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영문자, 대문자로 표기를 할 거고요. 그것도 함수의 일종이니까 함수 값이 있을 텐데 그 함수 값은 같은 걸로 영문자, 소문자로 표기를 할 거예요. 즉 확률 변수를 영문자, 대문자 x로 표기를 했다면 그 영문자, 대문자 x라고 표기한 확률 변수의 값, 함수값, 그 함수값은 영문자, 소문자로 x라고 쓸 겁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표본 공간이 무엇인지 배웠죠? 표본 공간 하는 것은 확률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 그런 뜻이고 샘플 스페이스라는 뜻으로 영문자, 대문자 S로 표기를 했어요. 그렇죠? 확률 실험이라는 것도 무엇인지 알고 있죠? 확률 실험이라는 것은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결과 전체의 집합은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우리가 확률 실험 또는 통계적인 실험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기억을 해 본다면 그 표본 공간에 있는 점들, 즉 확률 실험에서 얻을 수 있는 기본 결과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표본점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표본점으로 구성된 어떤 집합을 사상이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표본 공간 S 위에 어떤 함수를 정의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의하기를 S에 정의된 실가 함수 그것을 우리는 확률 변수라고 한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확률 변수가 이제 어떤 분포를 가지는지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분포를 확률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주어진 확률 변수의 분포 그것을 확률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거기에 어떤 함수를 여러분들이 정의를 할 텐데 그 함수는 값이 실수예요. 실가 함수예요. 그런 뜻입니다. 자, 해서 표본 공간이 주어져 있고 실수 전체의 집합이 주어져 있고 표본 공간에 어떤 표본점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실수로 이렇게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수로 물론 이렇게 두 점이 같은 값으로 가도 됩니다. 그렇죠? 한 개의 값이 두 개로만 건너가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정의역에 남아있는 것만 없으면 되겠죠. 이 규칙을 우리가 확률 변수다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문자, 대문자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 함수를 영문자, 대문자 x로 표기를 했다면 여기 건너간 함수 값들이 있겠죠. 이렇게 건너간 함수 값들을 영문자, 소문자 x로 표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3.1 한번 볼까요? 4개의 붉은 공과 3개의 검은 공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연속적으로 2개의 공을 비복원 추출하는 실험이 있었다. 거기에서 영문자, 대문자 y는 붉은 공의 개수라고 할 때 출현 가능한 결과와 확률 변수 y의 값, 영문자, 소문자로 쓴 y를 구해라. 그랬어요. 풀어볼까요? 어떤 항아리에서 공이 들어있는 항아리에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비복원 추출로 꺼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공을 꺼내서 다시 항아리에 넣는 게 아닙니다. 버려요. 예. 그렇다면 2개 연속 꺼냈으니까 어떤 색 공이건 2개보다는 더 많이 있어야, 예, 그래야 2개 연속 꺼냈을 때 떨어지지 않고, 예, 그 공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2개보다 작게 개수가 들어가 있다면, 예, 두 번째에는 그 공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붉은 공도 4개 있고 검은 공도 3개 있으니까 두 번째 공에서 어떤 색이, 예, 떨어질 일은 없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모든 경우를 다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공이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고 검은 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붉은 공은 red라는 뜻으로 R이라고 쓰겠습니다. 검은 공은 black이라는 뜻으로 B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첫 번째 공이 R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 공도 R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첫 번째 공이 B가 나왔을 때도 두 번째 공이 R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표본점이 4개다라는 게 정해졌죠. 표본점은 RR 또는 RB 또는 BR 또는 BB, 예,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때 y라는 함수는, 예, 여기서 붉은 공의 개수를 셀 거니까 첫 번째 RR 붉은 공 2개니까 2에 대응시키고, 두 번째 RB는 붉은 공이 하나니까 1에 대응시키고, 세 번째 BR은 역시 붉은 공 하나니까 1에 대응시키고, 네 번째 BB는 붉은 공이 없어요. 0에 대응시키겠다. 그런 뜻이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쪽에 있는 이 표본 공간의 원소들이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그렇죠? 이쪽에 어떤 실수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S에서 R로 가는 함수를 영문자, 대문자, Y라고 준 거고. 어렵지 않죠? 예, 그것을 표로 그려볼 수도 있습니다. 표로 그리면 표본 공간과 그 함수값, 영문자, 소문자, Y를 주면 돼요. 조금 전에처럼 표본점은 RR, RB, BR, BB. 그렇죠? 대응하는 값은 RR은 2. 그렇죠? RB는 1, BR도 1, BB는 0. 그렇죠?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표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것은 해석하면 그림으로 금방 그려봤듯이 다시 조금 보기 좋게 그린다면 S에서 R로 가는 함수 Y가 있는데 S에는 금방 봤듯이 RR, RB, BR, BB 이렇게 표본점이 4개 있고 RR은 2로, RB하고 BR은 1로, BB는 0으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Y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게요. 예, 예제 3.2 볼까요? 공구보관소의 직원이 3명의 공장 종업원들에게 안전 헬멧을 임의로 꺼내주었다. 그런데 그 꺼내준 순서가 스미스, 존스, 브라운 순서로 헬멧을 주었다. 헬멧을 돌려받는 가능한 순서를 나열해봐라. 그리고 M을 헬멧이 원래 주인에게 지급되는 경우의 수라고 하자. 즉, 지급한 순서하고 반납받은 순서하고 맞춰진 게 몇 개 있나. 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M의 값, 예, 소문자 M을 구해라. 이렇게, 예, 문제를 줬네요. 자, 풀어볼까요? 표본 공간은 당연히 세 사람이니까 그 헬멧을 반납할 때 스미스가 가장 먼저, 예, 반납할 수 있겠죠. 존스가 가장 먼저 반납할 수도 있고 브라운이 가장 먼저 반납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는 첫 번째 스미스가 반납했을 때 두 번째 존스가 반납할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로 브라운이 반납할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존스가 반납했다면
이제 남은 사람은 한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브라운이 반납했을 거고, 반대로 두 번째 브라운이 반납을 했다면 세 번째는 존스가 반납을 했을 거고, 그렇죠? 첫 번째로 존스가 반납을 했을 때 두 번째로 스미스가 반납했을 수 있고, 아니면 브라운이 반납했을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로 스미스가 반납을 했다면 세 번째는 브라운이 반납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브라운이 반납을 했다면 세 번째는 스미스가 반납을 했겠죠. 그렇죠? 첫 번째로 브라운이 반납을 했을 때도 두 번째로 스미스가 반납을 했을 수 있고, 아니면 두 번째 존스가 반납했을 수 있고, 두 번째로 스미스가 반납을 했다면 세 번째는 존스만 남았으니까 존스가 반납을 했을 거고, 두 번째로 존스가 반납을 했다면 세 번째는 스미스만 남았으니까 스미스가 반납했겠죠. 자, 그렇다면 표본점은 6개 있네요. 그렇죠? 해서 SJB, SBJ, JSB, JBS, BSJ, BJS.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 공간하고 그 함수 값을 표로 한번 그려봅니다. 예, 그렇다면 SJB, SBJ, JSB, JBS, BSJ, BJS가 있을 거고, 순서는 나눠줄 때 SJB 순서로 나눠줬으니까 SJB하고 순서가 맞게 들어온 게 몇 개냐를 세는 거예요. 그렇다면 첫 번째 SJB는 SJB 나눠준 순서대로 반납을 다 받았으니까 3개가 순서대로 들어왔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SJB 순서로 나눠줬으니까 맞춰진 게 S 하나만 맞춰줬어요. 그렇죠? 예, 세 번째는 역시 나눠준 순서 SJB하고 비교를 하면 마지막에 B만 하나 맞춰줬어요. 그래서 1. 자, 네 번째도 SJB 나눠준 순서하고 비교를 하면 맞춰진 게 하나도 없네요. 0. 그렇죠? 다섯 번째 SJB 나눠준 것하고 순서를 비교해 보니까 맞춰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0이네요. 그렇죠? 여섯 번째는 SJB 나눠준 순서하고 맞춰보니까 존스만 순서대로 왔어요. 1이죠? 이렇게 표로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함수처럼 그린다면 S에는 표본 공간 SJB, SBJ, JSB, JBS, BSJ, BJS 이렇게 있고, 그렇죠? M이라는 확률 변수가 이 표본점을 어떤 실수로 대응시킬 텐데 SJB는 순서대로 다 맞았으니까 3, 그렇죠? SBJ하고 JSB하고는 1, 그리고 JBS하고 BSJ하고는 0, 마지막에 BJS는 1, 이렇게 대응시켜 준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확률 변수를 또 이렇게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더 풀어볼까요? 하나의 주사위를 5의 눈이 나올 때까지 던진다. 그럴 때 확률 변수 x라는 것을 던진 횟수라고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렇다면 확률 변수 x의 값 x를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5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success, S라고 할까요? 5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failure, F라고 할까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5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럼 바로 멈추면 됩니다. 그럼 표본 공간에 있는 표본점은 S죠. 그렇죠? 첫 번째는 5가 안 나오고 두 번째에 5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다면 FS가 표본점이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안 나오고 세 번째 나왔다면 FFS가 될 거고, 그렇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안 나오고 네 번째에 나왔다면 FFFFFFS가 될 거고, 그렇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안 나오고 다섯 번째 나왔다면 FFFFS가 될 거고, 그렇죠? 이렇게 무한히 가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던진 횟수니까 첫 번째 5가 나왔다면 한 번 던지고 말았어요. 1. 두 번째 5가 나왔다면 두 번 던졌어요. 2. 세 번째 5가 나왔다면 세 번 던졌으니까 3. 네 번째에 5가 나왔다면
네 번 던졌으니까 4. 다섯 번째 5가 나왔다면 다섯 번 던져서 5. 그렇죠?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표로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함수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어요. 예, 그럼 S에는 표본점이 S, FS, FFS, FFFS 등등등. 그렇죠? 예. 그리고 이 확률 변수를 영문자, 대문자 X라고 쓴 거고, 예, 실수 전체의 집합에다가 어떻게 대응시킨 거냐? S는 1로, FS는 2로, FFS는 3으로, FFFS는 4로, 점점점, 이렇게. 그렇죠? 자, 이렇게 그림으로도 그려봤습니다. 예,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 3.3번 보세요.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불량품이나 양품으로 판정을 한다.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 X는 부품이 불량이면 1번, 양품이면 0. 예, 이렇게 대응시키자. 당연히 함수죠. 예, 우리가 수학적 사고에서 배웠던 조각적으로 정의된 함수지요. 그렇죠? 함수 값을 두 개로 나눠서 줬어요. 예, 불량이면 전부 1에 대응시키고 양품이면 전부 0에 대응시키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함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 표본 공간에 공장에서 생산되는 부품들이 쭉 있을 텐데 그렇죠? 불량하고 양품으로 딱 구분을 했어요. 그렇죠? 예, 불량을 D라고 표기를 해볼까요? 양품은 N이라고 표기를 하고 그렇다면 여기서 건너가는 이 확률 변수 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원소를 딱 두 개만 선택을 했죠. 1하고 0하고 해서 불량이면 1에 대응시키고 양품이면 0에 대응시켰다.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여기 결과가 이쪽에 건너간 결과가 몇 개 있어요? 두 개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그 표현된 값이 딱 두 개의 값만 있을 때, 그 가능한 값이 딱 두 개만 있을 때 그렇게 되는 확률 변수를 우리가 이름을 줍니다. 나중에 이제 이항분포라는 걸 배우기 때문에 이항분포는 베르누이 실험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줍니다. 해서 그런 확률 변수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르누이 확률 변수 이렇게 수학자 이름을 따서 확률 변수 이름을 주었어요. 기억해 두세요. 베르누이 확률 변수는 결과가 두 개밖에 없는 거다. 이해됐죠? 결과가 딱 두 개만 있다 그랬으니까 항상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1, 그렇지 않은 것은 0 이렇게 주면 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불량품은 걸러내야 돼요. 판매를 못하니까. 양품이면 그냥 보내도 되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불량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불량품이면 1, 양품이면 0. 이렇게 대응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딱 두 개만 있는 그런 확률 변수를 베르누이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어렵지 않죠?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것은 정의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도 봤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함수값, 확률 변수가 가지는 그 함수값, 그 함수값이 어떤 집합이다라는 걸 지금 살펴본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앞에서 우리가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구분한 적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 그렇죠? 이산적인 자료인가, 연속적인 자료인가, 수치형 자료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봤던 기억이 있죠? 그것처럼 확률 변수의 값들을 보면 어떤 집합일 텐데 그 집합이 만약에 이산적이다 그러면 그 확률 변수는 이산적인 확률 변수, 이산형 확률 변수 이렇게 부르고 그 확률 변수의 값이 집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놨을 때
연속형이다. 예,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도 연속적인 확률 변수, 연속형 확률 변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지 않죠? 예, 이산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그 예, 값들이 당연히 이산적인 거다. 예,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예, 그리고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것도 그 값들이 연속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그 표본 공간 자체도 이산적인 건 표본 공간도 이산적이고, 예, 연속적인 것은 표본 공간도 연속적이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확률 변수를 이산형, 연속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해서 뒤에서 소개를 할 거고요. 이산형 확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다. 연속형 확률 변수가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뒤에서 소개할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맞는 분포를 가지고 이제 뒤에서 여러분들이 추정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산형 확률 변수 중에서는 예, 우리가 이항 확률 변수라는 걸 대표적으로 배울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전에 첫 번째 시간에 이렇게 잠깐 소개를 했듯이 예, 뭐 포화송 분포라든가 예, 등등 그런 것들을 몇 가지 배웁니다. 5장에서 배울 거고요. 연속형 확률 변수라는 것은 예, 가장 중요한 거 예, 그것이 정규 분포 예, 그리고 표준화한 표준 정규 분포고요. 예, 그 외에 또 몇 가지가 있다라는 것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연속형일 때는 주로 쓰는 것이 예, 우리 정규 분포 말고도 예,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T 분포도 우리가 주로 사용해야 되고요. 예, F 분포도 주로 사용해야 되고 카이 제곱 분포도 주로 사용해야 돼요. 예, 해서 이산적인 것은 주로 예, 이항 분포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배우고 몇 가지 더 소개를 해줄 거고 예, 연속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 표준 정기 분포, Z분포라고도 합니다. Z분포, T분포, F분포, 카이 제곱 분포 예, 이런 것들은 예, 표 보는 방법까지 다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번에는 네, 3장 2절 한번 볼까요? 이제 확률 분포 얘기를 하겠습니다. 앞에서 확률 분포라는 것은 확률 변수의 분포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럴 때 예,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로 나눴으니까 그것의 확률 분포도 이산형, 연속형 이렇게 나눠져요. 이산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이산형 확률 분포, 연속형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연속형 확률 분포.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확률 분포 얘기를 이제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이산형 확률 분포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자, 이산형 확률 분포는 그려라 그러면 표로 그리셔야 돼요. 표로. 그런데 어떤 것이 확률 분포냐? 예, 여기 표를 잠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우리가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을 했어요. 자, 그럴 때 확률 변수 x를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몇 번 나왔는지 세볼 수 있겠죠? 앞면이 나온 횟수라고 정의를 할게요. 앞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연습을 했듯이 표본 공간 볼까요? 표본 공간 첫 번째 h가 나올 수 있어요. 또는 t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각각에 대해서 두 번째도 h가 나오든지 t가 나오든지 역시 그 각각에 대해서 세 번째도 h가 나오든지 t가 나오든지 그렇죠? 자, 그렇다면 표본점이 8개 있다는 건 바로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써본 겁니다. H부터 해서 T까지 8개가 있어요. HTT, HTT, TTT 이렇게 있겠죠. 그렇죠? 거기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세어보면 됩니다.
당연히 h 전부 앞면이 나왔으니까 함수값은 3. HHT는 앞면이 2번, 함수값은 2. HTH에도 앞면이 2번, 함수값은 2. HTT에는 1번, 함수값이 1. THH에는 2번, 그럼 2겠죠. THT에는 H가 1번, 1이고 TTH에도 앞면이 1번, 1이고 TTT에는 앞면이 없어요. 0.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표본 공간과 주어진 확률 변수의 값을 이렇게 표로 그려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확률 분포가 뭐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확률 분포라는 것은 이 확률 변수의 값이 어떤 분포를 갖느냐,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확률 변수의 분포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런데 확률 변수의 값을 한번 살펴보세요. 3이 있고 2가 있고 1이 있고 0이 있지요. 그렇다면 그 값 x는 여기 그 다음 표로 그려볼까요? x는 가질 수 있는 값이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x의 값하고 그 x의 값에 대응하는 확률, 즉 x에 대응하는 확률을 우리가 fx라고 쓸 겁니다. 그러니까 fx라는 것은 그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그 값 소문자 x가 될 확률 probability라는 뜻으로 p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p 괄호 열고 x는 x 이렇게 쓸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확률 변수 x의 값이 x가 될 확률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기호 그것을 fx하고 같은 걸로 쓸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fx라는 함수는 결국 x가 되는 그 확률이죠. 이해됐죠? 자, 그렇다면 확률 계산하는 거 우리 배웠습니다. 여기 x의 값이 취하는 경우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지요. 표본점이 8개 있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 중에 x의 값이 0이다라는 케이스를 세워보면 이 8개 중에 1개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x의 값이 0이 될 확률은 8개 중에 하나, 우리 확률 계산하는 법 배웠죠? 8분의 1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세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1이 될 확률은 8개 중에서 하나, 둘, 3개 있죠. 그럼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렇죠? x의 값이 2가 될 확률은 2를 세워보면 8개 중에 하나, 둘, 셋. 역시 확률은 8분의 3이죠. 그렇죠? 그 다음 x의 값이 3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 8개 중에 하나 있어요. 그럼 확률은 8분의 1.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x의 값은 0과 1과 2와 3이고, 예, 대문자 x, 확률 변수, 그 값이 소문자 x, 값 x가 될 p, 확률은 각각 0일 때는 8분의 1, 1일 때는 8분의 3, 2일 때는 8분의 3, 3일 때는 8분의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8분의 1은 F0인 거고, 여기 8분의 3은 F1인 거고, 여기 8분의 3은 F2인 거고, 여기 8분의 1은 F3인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있을 때 그 대문자 x라는 확률 변수 함수, 이 함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소문자 x를 전부 이렇게 열거하고 그 아래쪽에다가 표로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같이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든 것을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에 대한 확률 분포다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순서쌍을 가지고 x, fx 이렇게 순서쌍을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사실 어떤 함수 fx가 주어져 있을 때 x, fx를 다 모아놓은 집합을 그 주어진 함수 fx의 그래프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률 분포라는 것은
예, fx의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산적일 때는 점으로 이렇게 딱딱 떨어져 있으니까 표로 그려본 거예요. 이해됐죠? 연속적일 때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립니다. 전부 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이산적일 때는 표로 그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그런 뜻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정확하게 정의를 해볼까요? 예, 이산형 확률 분포가 어떤 건지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의 분포예요. 이산형 확률 변수를 대문자 x라고 했을 때 그 값은 소문자 x라고 우리가 표기를 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소문자 x에 대응하는 확률, 그것을 우리가 fx라고 쓰고 또는 px는 x라고 쓰고 같은 겁니다. fx라고 쓰든지 px는 x라고 쓰든지 어렵지 않죠? 예, 그렇게 그 확률을 이렇게 구했을 때, fx라고 구했을 때 순서상 x와 fx를 가지고 만든 순서상 x, fx 결국 이걸 다 모아놓은 집합은 함수 fx의 그래프다. 이렇게 이해가 된다라고 했어요. 예, 그 그래프예요. 그래프. 자, 이것을 이걸 이제 표로 그리면 됩니다. 이산형일 때는 이것을 우리가 이산형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라고 부를 텐데 또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도 불러요. 확률, probability, 질량, mass, 함수, function 해서 P, M, F라고도 씁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산적일 때 확률 질량 함수라고 얘기한다. 예, PMF라고도 한다. 됐죠? 예, 이렇게 PMF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또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확률 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분포. 근데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할 때는 반드시 이산형. 이해됐죠? 연속형일 땐 이름이 바뀌어요. 여기 질량하는 것을 우리가 밀도라고 바꿔줍니다. 밀도. 해서 연속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 이름이 이산형일 때는 확률 질량 함수. 구분할 수 있죠. 예. 그게 헷갈리면 그냥 둘 다 확률 분포 이렇게 부르셔도 돼요. 어려운 거 없죠, 그러면.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예. 그때 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이 갖춰야 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확률 변수가 주어지고 그때 우리 확률 분포가 계산되고 이렇게 했다면 그 모든 x에 대해서 순서상 x, fx 이렇게 묶어놓은 이 순서상의 집합 이것은 아래쪽에 있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당연히 fx는 확률이죠. 조금 전에 그려봤듯이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앞에 예제에서 구해봤듯이 그렇죠? 확률이었어요. 그 값들은 0과 1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확률이니까. 해서 fx는 0 이상이 돼야 됩니다. 확률이라서 음수는 없어요. 예. 그리고 당연히 확률이니까 fx를 다 더하면 앞에 예제에서처럼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8분의 1 다 더하면 1이죠. 전체 확률이니까 이것은 표본 공간 S의 확률이니까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 더한 것은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그리고 fx라는 이 함수는 x가 x일 확률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우리가 여기 있는 fx를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불러요. 또는 확률 분포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부를 때에는 이산형일 때만 쓰는 용어다. 어렵지 않죠? 연속형일 때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바꿔준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3.8 볼까요? 어떤 상점에 진열된
20대의 노트북 중에 불량품이 3대 끼어 있다 그랬어요. 자, 어느 학교에서 이 중 임의로 2대를 구입할 때 불량품의 개수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주어진 확률 변수는 불량품의 개수라는 게 확률 변수죠. 그것의 분포를 구해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진 학교에서 컴퓨터를 2대를 구입했으니까 당연히 불량품의 개수는 2대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을 수도 있고 0, 1대일 수도 있고 2대 다 불량품이 걸렸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서 0, 1, 2 중에서 어떤 값을 취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함수값 소문자 x는 0, 1, 2 중에서 값을 취하면 됩니다. 그 주어진 확률 변수는 대문자 x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그 확률을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자, 상점에서는 노트북이 20대 있었어요. 그 중에 불량품이 3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대 노트북 중에서 불량품이 3개니까 당연히 나머지는 양품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품은 17대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x의 값이 0일 때 확률, 1일 때 확률, 2일 때 확률을 계산해서 표로 만들어주면 됩니다. x의 값이 0일 때 확률은 f0, 즉 대문자 x가 0일 확률, p, x는 0. 그렇죠? 예,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x는 불량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0이다라는 것은 불량품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 확률은 전체의 경우 20대 노트북이 있는 상점에서 내가 2대를 사는 거예요. 그럼 20대에서 2대를 추출하는 조합의 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2대를 꺼내는 거지 그 순서를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2대 컴퓨터가 같은데 순서가 바뀌었다고 다른 방법이다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죠? 내가 그 똑같은 2대를 사온 거예요. 그렇죠? 예. 해서 2대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어떻게 이루어졌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조합의 개수니까 20대의 노트북 중에서 2대를 꺼내는 조합. 20 컨비네이션 2. 이게 전체 방법의 수입니다. 그 중에 그렇다면 불량품이 하나도 없었으니까 불량품 3대 중에서는 내가 한 대도 안 꺼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량품 3대 중에서 하나도 안 꺼내는 조합. 3 컨비네이션 0. 그렇다면 2대를 전부 양품 17개 중에서 꺼낸 거죠. 그렇죠? 그럼 17개에서 두 대를 꺼내오면 되죠. 역시 조합이죠. 17 컨비네이션 2. 어렵지 않죠? 예, 앞에서 우리 경우의 수 배우면서 이렇게 컨비네이션 계산하는 거 다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 n 컨비네이션 0 하는 것은 1이에요. 계산할 거 없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3 팩토리얼을 0 팩토리얼, 3 마이너스 0 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1이 되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17 컨비네이션 2 한 번만 더 연습할까요? 17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그리고 17 마이너스 2의 팩토리얼 즉 15 팩토리얼 이걸로 나눠주면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한 거죠. 자, 그래서 계산하면 95분의 68이 되네요. 할 수 있겠죠? 예, 계산기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x가 1일 때 확률을 계산해 볼까요? f1 불량품이 한 대 섞였어요. 그렇죠? 전체 경우는 20대 노트북에서 2대 꺼내는 조합. 그것 분해. 불량품 하나니까 나는 불량품 3대 중에서 한 대를 꺼냈어요. 3 컨비네이션 1. 그럼 2대를 구입한 거니까 나머지 한 대는 양품 17개 중에서 꺼냈어요. 17 컨비네이션 1. 어렵지 않죠? 해서 계산하면 190분의 51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F2는 불량품이 2대일 확률이네요. 전체 경우는 20대 중에 2대를 꺼냈으니까 20 컨비네이션 2. 그렇죠? 불량품만 2대를 꺼낸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불량품 3개에서 2개를 꺼내는 가지수 3 컨비네이션 2. 그렇다면 2대를 산 거니까 양품은 하나도 못 샀어요. 17대에서는 한 대도 못 꺼냈어요.
17 컨비네이션 0. 어렵지 않죠? 이걸 계산하면 190분의 3이 됩니다. 자, 그럼 다 됐네요. X의 확률 분포는 이제 그래프 그리듯이 표로 그려주면 됩니다. X의 값은 내가 2대를 구입한 거니까 그 중에 불량품, 불량품 3대 있는 거에서 2대 꺼냈으니까 2대가 다 불량품일 수 있어요.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그렇죠? 그때 확률은 조금 전에 계산했습니다. 불량품 한 대도 없을 확률이 95분의 68, 불량품이 한 대일 확률은 190분의 51, 불량품이 2대일 확률은 190분의 3이었어요. 이렇게 표로 그려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확률 분포, 이산형일 때 확률 분포를 구해봐라. 그러면 이렇게 표로 그려주세요. 자, 그럼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예제 3.9 보세요. 어느 대리점에서 판매된 외제차에 50%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자, 우리 앞에서 확률 얘기를 했지만 외제차의 50%의 디젤 엔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확률이에요. 즉 외제차에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을 확률이 50% 2분의 1이다. 이렇게 확률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대리점에서 판매될, 다음번에 이제 팔 거예요. 판매될 4대의 외제차 가운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 그것의 확률 분포를 구해라 그랬어요. 여기 수라는 게 확률 변수지요. 그렇죠? 그 주어진 확률 변수의 분포를 구해라라는 게 문제가 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계산해 봅니다. 우리 이 확률 변수를 영문자, 대문자 x라고 할까요?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예요. 자, 그렇다면 그 값은 4대 팔려고 하는 거니까 거기에 디젤 엔진 장착된 차가 몇 대냐 이걸 세는 거예요. 4대 중에서. 그렇다면 디젤 엔진 되어 있는 게 없을 수도 있고 한 대 있을 수도 있고 2대 또는 3대, 4대. 그렇다면 x의 값은 0,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취해야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계산을 합니다. 4대의 외제차 중에서 디젤이 X대라고 했으니까 그럼 나머지는 디젤이 아닌 거죠. 디젤이 아닌 것은 전체가 4대였으니까 4-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4대 중에서 디젤 X대가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세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건 어렵지 않죠. 우리 앞에서 조합 배울 때 얘기했었죠. 디젤인 것과 아닌 걸로 둘로 나눈 거예요. 파티션을. 그렇죠? 그게 바로 K가 2일 땐 조합이다라고 배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4대 중에서 X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가지수는 4 컨비네이션 X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네요. X의 확률 fx를 계산해 줍니다. 그렇다면 X의 확률이라는 것은 디젤이 X대다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디젤의 확률은 50% 2분의 1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X대가 디젤이었으니까 X대마다 2분의 1씩 곱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외제차끼리는 서로 독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2분의 1이 X번 있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나머지는 지금 50%의 나머지 하면 1에서 빼주면 됩니다. 디젤이 아닐 확률. 근데 디젤 확률이 2분의 1이었으니까 디젤이 아닐 확률도 1-2분의 1. 역시 2분의 1이 되겠죠? 그렇죠? 디젤이 아닌 확률은 1-2분의 1. 근데 디젤이 아닌 것은 4대 중에서 X대가 디젤이니까 4-X. 그렇죠? 해서 디젤이 아닌 거 확률은 1-2분의 1에 4-X승.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그런 가지수가 전부 4 컨비네이션 X만큼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경우의 수를 전부 계산해 줘야 되니까 4 컨비네이션 X만큼 곱해줘야 되죠. 그 있는 개수만큼. 그렇죠? 자, 그러면 다 됐습니다. 1-2분의 1은 역시 2분의 1이고
그렇다면 여기 미수도 2분의 1이니까 같은 값이고, 그렇다면 지수 법칙 x번 4 마이너스 x번 갖다 곱하면 x하고 4 마이너스 x하고 두 개 더해서 4번 있게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되네요. 예, 그럼 거기에 4 컨비네이션 x를 곱해줬어요. 다 됐죠? 2분의 1에 4승 하는 것은 16분의 1이죠. 그렇다면 전체의 값은 이게 곱해져 있으니까 16분의 4 컨비네이션 x가 되겠네요. 그래서 fx는 16분의 4 컨비네이션 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x의 값이 0, 1, 2, 3, 4 이렇게 되니까 경우마다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그렇다면 f0은 x에 0 대입해서 16분의 4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0은 1이죠. 그러니까 16분의 1. f1은 x에 1을 대입합니다. 예, 그렇다면 16분의 4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1은 n이죠. 그래서 16분의 4. 그렇죠? 약분하면 4분의 1. f2는 역시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됩니다. 16분의 4 컨비네이션 2. 이것은 4 팩토리얼을 2 팩토리얼, 4 마이너스 2 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6이네요. 16분의 6. 약분하면 8분의 3. F3은 x에다가 3을 대입해요. 16분의 4 컨비네이션 3. 계산하면 4 팩토리얼을 3 팩토리얼 그리고 4 마이너스 3 팩토리얼 나눠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4가 되네요. 16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4분의 1. F4는 x에다가 4를 대입하면 4 컨비네이션 4, 16분의. 그렇죠? 그런데 n 컨비네이션 n 하는 것은 1입니다. 해서 16분의 1. 다 됐죠? 이제 표로 만들어주면 돼요. x의 값이 0이면 확률 fx는 16분의 1, x가 1이면 확률은 16분의 4, x가 2면 확률은 16분의 6, x가 3이면 확률은 16분의 4, x가 4면 확률은 16분의 1. 다 됐죠? 해서 이렇게 표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확률 분포. 예. 자, 그렇다면 이제 확률 분포를 배웠으니까, 예, 우리, 뒤에서 이항 분포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고, 예, 포화성 분포표를 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적표가 있어요. 그래서 누적 분포에 대해서 정의를 하겠습니다. 확률 분포 fx가 주어졌을 때, 예, 이산형 확률 변수 x의 누적 분포 함수라는 것을 대문자 f라고 쓸 거예요. 근데 누적하는 것은 거기까지 다 누적된 거, 예, 거기까지의 값을 다 합한 거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 x가 될 때까지 다 합한 거 그런 뜻이니까 처음부터 여기 소문자 x일 때까지 더한 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문자 fx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x가 소문자 x 이하일 확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소문자 x가 될 때까지 더한 거죠. 그렇죠? 예, 소문자 f를 더한 거죠. 확률. 해서 t가 x 이하인 것을 전부 계산해서 ft를 계산해서 다 더해준 거예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말 그대로 누적된 거죠. 예, 처음부터 x일 때까지 전부 더한 거. 어렵지 않죠? 예, 이것을 누적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예제 3.10 한번 볼까요? 앞의 예제 3.9에서 주어진 그 확률 변수 대문자 x에 대해서 누적 분포를 구해라. 그리고 누적 분포를 써서 예, 소문자 f2가 8분의 3인 걸 보여라 그랬어요. 자, 계산해 볼까요? 대문자 f는 아까 앞에 문제를 잠깐 다시 한번 볼까요? 예, 이렇게 x의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대문자 f도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문자 fx를 계산해 봅니다. 그렇다면 f0,
F1, F2, F3, F4를 계산하면 되죠. 그렇죠? F0은 x가 0일 때까지 더하는 건데 x는 0, 1, 2, 3, 4예요. 그러니까 F0밖에 없어요. 앞에서 구한 대로 F0, 16분의 1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렇죠? 대문자 F1은 예, x가 0, 1, 2, 3, 4 이렇게 있으니까 당연히 앞에 0과 1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때까지 더해라 그러면 0하고 1을 더하면 되죠. F0과 F1을 더합니다. 앞에서 계산한 결과를 가지고 F0은 16분의 1, F1은 16분의 4. 두 개 더하면 16분의 5. 어렵지 않죠? 예. F2는 2가 될 때까지 더할 거니까 앞에 0과 1과 2가 있어요. 그렇죠? 그 각각의 값이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이었어요. 다 더하면 16분의 11. 어렵지 않죠? F3은 0일 때부터 3일 때까지 다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값은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다 더하면 16분의 15. 그렇죠? F4는 여기 4가 끝이에요. 그러니까 F0부터 F1, F2, F3, F4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확률을 다 더한 거죠. 16분의 1, 16분의 4, 16분의 6, 16분의 4, 16분의 1. 당연히 다 더한 거니까 전체의 확률입니다. 1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누적 분포를 구해봤어요. 자, 그렇다면 누적 분포를 써서 F2를 구해라. 소문자 F2를 구해라 그랬으니까 소문자 F2는 대문자 F2라는 것이 0에서 2까지 소문자를 가지고 계산한 걸 다 더한 거니까 소문자 F2만 남겨두면 돼요. 그렇다면 그 앞에까지 더한 걸 다 빼주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문자 F1을 빼주면 되겠죠. 대문자 F2는 F0 플러스 F1 플러스 F2고 그렇죠? 거기서 F2만 남길 거니까 F0과 F1 더해준 것을 빼주면 되죠. 그게 F1이죠. 그렇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F2라는 것은 16분의 11이었어요. 그렇죠? F1 하는 것은 16분의 5였어요. 그렇다면 16분의 11에서 16분의 5를 빼주면 예, 계산해서 16분의 6 약분하면 8분의 3.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산형에 대해서 확률 변수하고 확률 분포를 배웠는데, 예, 우리 앞에서 예, 히스토그램이라는 걸 배웠었죠. 상대도수 히스토그램. 그렇죠? 그렇다면 확률도 상대도수라는 것하고 같은 의미니까 역시 히스토그램을 그려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의 이름을 확률 히스토그램 이렇게 부릅니다. 자, 정리해 보면 예, 우리 이산형 확률 변수 대문자 x가 있을 때 그 함수 값은 소문자 x라고 쓸 거고요. 거기에 대응하는 확률은 fx라고 쓸 텐데 의미는 x가 x일 확률이다. p, x는 x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렇죠? 그때 그 그래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순서상 x, fx였어요. 그렇죠? 예,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히스토그램 배울 때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지 알고 있죠? 예, 막대 그래프 형식으로 그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직사각형 모양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때 그 직사각형의 밑변의 중심을 x값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죠? 예, 그리고 높이는 당연히 그 확률값, 이게 대응하는 상대도수니까 fx만큼 올려주시면 돼요. 그런데 히스토그램이다라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돼야 됐어요? 막대 그래프가 떨어지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연속성 수정을 했다라는 거 기억나죠? 예, 그 예도 한번 들어봤습니다. 예, 붙을 수 있게끔 예, 0.5씩 플러스 마이너스 해줬던 기억이 있죠? 그렇게 해서 막대를 다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밑변은 붙여서 그린다. 됐죠? 예, 그렇게 그린 막대 그래프. 그것을 확률 히스토그램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아래쪽에 그림을 볼까요? 예. x의 값을 소문자 x로 얘기를 했을 때 뭐 한 4개 정도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x1, x2, x3, x4 이것을 막대의
중심에다가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밑변에. 됐죠? 그리고 막대의 높이는 여기 x1이면 x1에서의 함수 값인데 그 값은 바로 x1에 대응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fx1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x2에서의 이 높이는 fx2, x2의 확률. x3에서의 높이는 fx3, x3의 확률. x4에서 막대의 높이는 fx4, x4의 확률. 어렵지 않죠? 예, 근데 이 막대가 떨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붙여놓으면 된다. 어려운 거 없죠? 예, 그렇다면 이 확률 변수는 이 막대를 가지고 이렇게 아래쪽에 이런 분포를 갖는다라고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자, 그렇다면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예제예요. 예, 그런데 다시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어느 대리점에서 판매된 외제차의 50%의 디젤 엔진이 장착되어 있다. 조금 전에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 대리점에서 판매된 4대의 외제차 가운데 디젤 엔진이 장착된 차의 수를 대문자 X라고 하고 그 대문자 X의 확률 히스토그램을 그려라 그랬어요. 자, 문제를 푸는 것은 앞에서 다 똑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X의 값은 0, 1, 2, 3, 4 중에 하나를 취할 수 있다고 했죠. 외제차 4대가 그 다음번에 팔 거니까. 그렇죠? 디젤이 없던지 많으면 4대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4대의 외제차 중에 디젤이 X대. 그렇다면 디젤이 아닌 것은 4-X대가 있을 테니까 그 가지수는 전부 4대 중에 X대 1 그 가지수 4 컨비네이션 X 이렇게 계산했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FX 그 디젤 엔진을 장착한 것이 X대가 될 확률 그것은 디젤 확률 2분의 1 그것이 디젤 X대만큼 있으니까 X승 디젤이 아닌 것은 확률이 1 디젤의 확률 근데 디젤의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1 2분의 1 그렇죠? 디젤이 아닌 것은 4 X대 그래서 1 2분의 1에 4 X승 그렇죠? 해서 계산하면 2분의 1의 X승 2분의 1의 4 X승 곱하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2분의 1의 4승 해서 4 컨비네이션 X 곱해서 16분의 4 컨비네이션 X였다. 아까 계산했던 거죠. 해서 F0, X에 0 대입하고 F1, X에 1 대입하고 F2, X에 2 대입하고 F3, X에 3 대입하고 F4, X에 4 대입해서 값을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우리가 그렸던 그 확률 분포가 표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앞에서 얻은 결과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히스토그램으로 그리기만 하면 되네요. 막대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려주고 그 밑변 중앙에다가 0, 1, 2, 3, 4 이렇게 써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막대의 높이는 그 값 0에서의 확률, 1에서의 확률, 2에서의 확률, 3에서의 확률, 4에서의 확률만큼 올려주면 된다. 됐죠? 자, 그렇다면 0에서의 확률은 16분의 1이었으니까 막대의 높이는 16분의 1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그리면 되고 1에서의 확률은 16분의 4였으니까 이것은 4배 정도 올라간 것처럼 보이게 그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 높이가 16분의 4가 되네요. 그렇죠? 2에서의 확률은 16분의 6이었으니까 비례하게 그려주면 돼요. 이만큼 높이는 16분의 6이 되겠다. 그렇죠? 다시 3에서의 확률은 16분의 4니까 이만큼 높이는 16분의 4. 그렇죠? 4에서의 확률은 이만큼 높이 16분의 1이니까 이 높이는 16분의 1.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히스토그램을 만들어냈어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예, 막대 그래프를 가지고 그렸던 이 부분입니다. 예, 히스토그램은 이렇게 막대 그래프, 이렇게 붙어 있는 막대 그래프, 이것이 히스토그램이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이번에는 연속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예.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제 이산형하고 달라요. 이산형은 그 표본 공간이 셀 수 있을 만큼 있을 거니까 떨어져 있을 텐데, 연속형은, 연속형은 어떤 한 구간을 다 채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한 구간을 다 채울 만큼 있어야 되니까 무수히 많은 점이 있고, 당연히, 그렇죠? 셀 수 없을 만큼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수 전체의 집합까지는 셀 수 있다고 우리 첫 시간에 잠깐 얘기했었죠. 예, 그걸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 전체의 집합만큼 개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연속일 때는 예,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확히 어느 하나의 값을 가지게 될 확률은 무조건 0이에요. 연속일 때는. 이산적일 때는 그 점이 될 확률이 있어요. x가 x일 확률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0 아닌 값으로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연속일 때는 연속일 때는 p x는 x라는 것은 무조건 0입니다. 예, 연속형 확률 변수에서는 이런 확률은 0이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해서 우리는 한 점에서 확률을 계산하려는 게 아니고 어떤 구간에서의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연속형일 때는. 이해됐죠? 이산형일 때하고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속일 때는 한 점에서의 확률은 무조건 0이다. 이해됐죠? 예, 우리가 한 점에서의 적분, 인티그럴 a부터 a까지 fx dx, 예, 이 값이 0이다라고 얘기하는 것하고 같은 이유예요. 예, 똑같은 이유로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예,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속일 때는. 자, 그래서 연속일 때는 이렇게 표본 공간이 이렇게 실수의 한 구간만큼 있을 거예요. 예, 그때마다 이렇게 확률 변수를 계산할 텐데 요 점에서의 확률 이만큼은 0이에요. 요 점에서의 확률은. 그래서 의미가 없고 우리는 x의 값이 이 구간 안에 들어갈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있는 이 넓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계산을 할 겁니다. 예, 설명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확률 변수 x가 연속 확률 변수면 우리 px가 a보다 크고 b 이하가 되는 확률. 예, 한 점에서의 확률은 0이다 그랬으니까 이제 연속일 때는 여기 등호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안 들어가도 의미가 없죠. 예, 그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은 p, x가 a보다 크고 b보다 작을 확률, 거기다가 x가 b일 확률 더해주면 되는데 한 점에서 확률은 0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p, x가 b라는 것은 0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앞에 것만 남았으니까 등호가 있거나 없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연속일 때는 이 값이 p, x가 a 이상이고 b보다 작다. 이렇게도 같은 거고 p, x가 a 이상이면서 b 이하다. 이렇게도 같아요. 이렇게 등호가 둘 다 있어도 되고 한쪽에만 이렇게 있어도 되고 둘 다 없어도 되고 반대쪽에만 하나 있어도 되고 똑같아요. 네 개가. 이유는 한 점에서의 확률이 0이기 때문이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텐데,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라고 얘기를 하려면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는 확률 밀도 함수, 앞에서 얘기했죠. 이산형일 때는 여기 밀도 대신에 질량을 썼죠. 그렇죠? 여기서는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밀도는 영어로 density, 그래서 probability density function이라는 뜻으로 PDF, PDF라고도 합니다. 이산형일 때는 PMF라고 했죠. 그렇죠? 앞에서 배웠습니다. 이산형일 때는 probability mass function에서 PMF라고 했어요. 연속일 때는 density로 바꿔서 PDF. 어렵지 않죠? 자, 그럴 때 확률 밀도 함수가 되려면, 즉 연속적인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가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 역시 확률이니까 fx는 0 이상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조건. 그리고 전체에서 fx를 적분하면 1이 돼야 돼요. 즉 여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본 공간이 있다고 할까요? 자, 그럴 때 이렇게 확률 분포가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예, 여기가 fx라고 할게요. 정의되기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정의가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여기 x가 있다면 당연히 이만큼 높이가 fx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 전체라는 것은 전체의 확률이죠. 확률은 전체 확률은 1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전체 여기 넓이라는 것이 우리 적분 배웠어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지요. 그렇다면 이 값이 1이 돼야 되죠. 그렇죠? 예. 해서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가 1이다. 이 조건이 가장 키가 되겠죠. 예, 이 조건을 만족해야 주어진 함수 fx가 확률 밀도 함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x가 어떤 구간에 있을 확률, x가 구간 A, B에 있을 확률, 즉 x가 a보단 크고 b보다 작을 확률, p, a, x, b 이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 값은 이 구간에서 적분해 주면 돼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다. 어렵지 않죠? 자, 그렇다면 확률을 계산하는 방법을 정의한 겁니다. 연속형일 때. x가 a, b라는 구간에 있을 확률이 뭐냐? 그 구간에서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예. 자, 그렇다면 예제 하나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네. 예제 3.11 볼까요? 제어 실험에서 그 반응 온도 단위는 섭씨 몇 도, 이게 단위입니다. 예, 그 반응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오차가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라고 했어요. 예, 연속 확률 변수 x라는 것이 다음과 같은 확률 분포를 갖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를 fx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에는 3분의 x제곱, 그리고 그 바깥쪽 나머지 다른 곳 elsewhere, 다른 곳에서는 전부 0이다 그랬어요. 자, 확률 분포를 이미 줬습니다. 예, 확률 분포를 구해라 라고 한 게 아니고 구하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예, 해서 연속일 때는 이게 확률 분포가 될까? 이런 식의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도 그런 거예요. fx가 확률 밀도 함수인가 한번 보여봐라.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이게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면 확률 밀도 함수를 fx라고 지금 주었으니까 그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확률을 구해봐라 그랬어요. 정의대로 가시면 됩니다. 어려운 거 없죠?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걸 보이려고 하면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가 1이다라는 걸 보이시면 돼요. 그렇죠? 두 번째, x가 0보다 크고 1 이하일 확률 하는 것은 이 구간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확률 밀도 함수 dx. 어렵지 않죠? 예. 그럼 이제 차례대로 확률 밀도 함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보여볼까요? 자, 그렇다면 fx는 당연히 3분의 x제곱하고 표현됐으니까 0 이상이다라는 것은 만족이 됐어요. 체크할 필요가 없겠죠, 따로. 자, 그럼 이제 적분을 계산합니다.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fx dx. 그런데 이걸 계산하려고 하니까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함수가 있고 나머지는 다 0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전체의 적분을 3개 구간으로 나눠야 되겠죠. 얘는 인티그럴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x 플러스 인티그럴 2부터 무한대까지 fx dx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는 함수값이 있어요. 3분의 x제곱입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는 다 0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 함수가 0이죠. 그렇죠? 2부터 무한대까지도 함수가 0이죠. 그렇다면 이 바깥쪽 적분을 할 필요 없죠? 0함수의 정적분은 0이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렇죠? 예, 바깥쪽 두 개의 적분 0입니다. 그렇다면 이 적분만 하면 되는데 이 적분은 구간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는 fx가 3분의 x제곱이니까 결국은 3분의 x제곱을 적분하면 되겠죠. 그렇죠? 3분의 x제곱 적분하면 x제곱의 적분이 3분의 x 3승이니까 3분의 1을 곱하면 원시함수 9분의 x의 3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2를 대입하면 2의 3승, 9분의 8. 그렇죠?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줄 텐데 마이너스 1 대입하면 3승이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9분의 1 빼줄 거지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9분의 8하고 9분의 1 더했으니까 9분의 9, 1이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전체 적분이 1이 나왔으니까 이것이 확률 밀도 함수다라는 건 보인 겁니다. 됐지요? 자, 그러면 이제 확률을 계산할 수 있어요. 0부터 1까지 있을 확률이 얼마냐? 구간에서 적분하면 됩니다. 인티그럴 0부터 1까지 fx dx. 그런데 fx는 0부터 1까지 구간, 0부터 1까지는 여기 마이너스 1과 2라는 이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죠? 0부터 1까지가. 그렇다면 3분의 x제곱입니다. 그러니까 0부터 1까지 다 3분의 x제곱으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렇죠? 빠져나가는 구간이 있다 그러면 아까처럼 빠져나가는 구간 버리면 됩니다. 0을 적분할 거니까. 할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 원시함수는 조금 전에 구했어요. 9분의 x의 3승. 0부터 1까지 계산합니다. 1 대입하면 9분의 1. 그렇죠? 0 대입하면 0. 9분의 1에서 0을 빼주면 9분의 1. 다 구했죠? 예,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은 이렇게 연속형 확률 분포까지 얘기하고 조금 연습해 봤어요. 연속형 확률 분포가 덜 끝났으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습 복습 좀 하시면 됩니다. 수고했습니다.